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었던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지 이제 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미 군사 위협 관리를 위해 힘을 키울 것이라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희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 리선권 외무상이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라는 6.12 북미 정상회담 2주년 담화를 내놨습니다. 리 외무상은 먼저 두 해 전 한껏 부풀어 올랐던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 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대한 한 가닥 낙관마저 비관적 악몽 속에 사그라져 버렸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어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무력 증강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재선에 뛰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돗다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최고 지도부와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실제 조미 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싱가포르에서의 약속 실현을 위한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에 부정적인 경제 전망이 잇따르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대한 우려로 미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 지수는 어제보다 6.9% 급락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5.89%, 나스닥 지수 역시 5.27%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4%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9% 떨어졌고 프랑스 CAC 40 지수는 4.71%, 독일 닥스 지수도 4.47%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오래 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hat if there's a resurgence of the virus? What does that mean for the economy? So I think all three of those factors weighing on stocks today. 국제 유가 또한 6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2% 하락한 36.3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금값은 올라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1% 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경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 지났지만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맞서면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 개최를 공언한 상황이어서 여야의 원구성 다툼이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의 법적 시한이 지난 상황에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의 조속한 원구성 협상 타결을 요구하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꼭 합의에 이를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과 오후에 잇따라 만났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입장을 조금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아주 현명하지 못한 태도와 자세는 결과가 뻔히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 양보는 힘이 있거나 가진 분이 해야 가능한 일이지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이라도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3차 추경안 심사를 맡는 예결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부터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일방적인 선출이 이뤄지면 국회 상황은 파행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 양보가 없으면 합의는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선출안까지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협상 시한을 줄 것인지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명 카공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슈톡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위기 맞은 카공족. 카공족을 둘러싼 민폐 논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텐데요. 일부 카페에서는 카공족을 받지 않기 위해 콘센트를 없애고 테이블도 낮췄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카공족의 성지로 불리는 스타벅스가 앞으로 18개월 동안 미국 지역 매장 400개를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이 밖에도 캐나다 내 매장도 200개 정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스타벅스는 좌석 없이 테이크아웃 주문만 가능한 소규모 점포들로 탈바꿈할 계획이라는데 코로나19 이후 생긴 경영상의 변화라고 합니다. 앞으로 특정 지역 스타벅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고 매장은 단순 픽업만 가능한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더위에 꿉꿉함마저 겹쳐서 더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오늘도 이른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30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아직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대구와 정선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습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이보다 덥게 느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또 비구름이 밀려와서 당장 오늘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저녁이면 남부지방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뿐만 아니라 주말 새 남부와 충청도를 중심으로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일요일인 모레까지 호남과 경남 지방에 70에서 150,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경북, 제주도로도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내일 밤 사이 5에서 30mm 정도만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또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 등 중부 지방은 내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원주 30도, 대전과 전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방의 비는 일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